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해 제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에 대한 간략한 안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진행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1-2월 동안 1-2월에 제가 하는 게 그린 키위반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3-4월에는 골드 키위반을 합니다.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그린 키위, 골드 키위. 예. 자, 그다음에 5-6월 달은 기출 분석반이고요. 7-8월에는 마인드맵반. 그다음에 9, 10, 11월에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반.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요, 1년 내내 시간이 똑같아요. 월, 화, 오전. 예, 1시까지. 예, 오전 9시, 예, 혹은 9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년 내내 월, 화, 요일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린 키위반과 이 골드 키위반이 합쳐서 이게 요 두 가지가 이론반이에요. 그래서 그린 키위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본 이론을, 그 다음에 골드 키위반에서는 심화 이론을 이제 다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뭐가 다릅니까? 기본 이론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3, 4월 가서는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심화시켜서 더 뭐 깊숙이 내용을 다루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아니고요. 일단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반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겹치지 않습니다. 1월에 다루는 내용과 3, 4월에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그린 키위와 골드 키위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과거에 얼마나 기출이 많이 되었는가가 기준입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우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올해, 예를 들어 매해년도 관심 갖는 게 그거죠. 올해의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될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교육학 논술은요. 출제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기출되었던 내용 안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기출되었던 내용들 중에서요. 과거에 좀 자주 물어봤던 게 있고 좀 적게 물어봤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도 약간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런 비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해년도마다 다 똑같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략 경향이 이래요. 교육학 논술 문제가 한 4문제 크게 봤을 때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과거에 5번 이상 기출된 영역을 또 에서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정도는 과거에 한 서너 번 물어봤던 거. 그 마지막 한 문제가 과거에 한두 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영역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럼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5번 이상 기출된 것부터 일단은 우리가 빨리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하로 출제됐던 거를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린 키위반에서는 주로 과거에 5번 이상씩 출제됐던 것, 많이 물어봤던 거 위주로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 4월 골드 키위반은 과거에 5번 미만으로 물어봤던 거, 혹은 한 번도 안 물어봤던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기본 심화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 그래서 1, 2, 3, 4월 동안에 거쳐서 이제 이론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좀 그런 출제가 자주 된 것부터 잘 안 된 것까지 기출된 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1, 2, 3, 4월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이제 기출분석반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 그대로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요. 그럼 여기서 다루는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냐? 일단 우리 이제 이 교육학 논술이 19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은 10년, 11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 그 11년 정도 이제 출제됐던 논술 문제 전부 다
플러스 지금 마지막 그 객관식 그 문제 그 마지막 객관식이 2011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역순으로 그러니까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순으로 5년치 객관식. 사실 그 객관식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논술 문제 플러스 마지막 객관식 5년차 정도까지만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기출 분석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학 논술 문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객관식에 물어봤던 거를 약간 변형해서 논술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의 그 객관식에서 이 이론이나 이 개념을 물어볼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멘트를 사용해서 물어봤는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논술형 문제 분석을 할 때도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매해 년도마다 대략 이제 정답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채점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모두 다는 아니지만 2017년부터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그 해의 어떤 최고점자, 만점자 혹은 이제 19점 이상 받은 사람들의 답안지를 제가 좀 샘플로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답을 써야 이제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5, 6월 기출 분석반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에는 마인드맵 반이라고 해서 제 교재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인드맵은 그 교육학 전 영역을 굉장히 이게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쫙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빠르게 전 영역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요약 정리하는 이게 이제 마인드맵 반이고 마지막 90, 11월은 이제 모의고사 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해설하고 그에 관련된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이 90, 11월 이 모의고사 반 때 이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또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1년 동안 제 수업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업 과정이고 이거 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글 쓰는 작업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논술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저 이론이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도 써내지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 쓰는 작업을 하는데 글 쓰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3,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번 이제 글쓰기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해요. 예,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 계속 90, 11월까지. 자, 그래서 3, 4월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1월에는 안 드리고 3월 달부터 매주 월요일에 한 문제, 화요일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2문제씩 문제를 드려요. 그러면 3, 4월에는 문제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써보고 그다음에 써보는 예, 그런 식의 훈련이라면 5, 6월부터는 그러니까 3, 4월에는 문제 받아서 집에서 쓴 거라면 5, 6월부터는 학원에서 쓰셔야 됩니다. 아침에 글 쓰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와서 아침에 꼭 이렇게 1시간씩 쓰는 그 훈련을 이제 5, 6월에도 아침에 1시간 쓰고 7, 8월에도 아침에 1시간 쓰고 90, 11월은 이제 굳이 아침에 1시간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수업 시간 자체에서는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글 쓰는 훈련은 3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글 쓰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가 진행이 되냐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3, 4월부터 90, 11월까지. 자, 첨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쓰신 글을 제가 보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리는 그걸 첨삭이라고 해요. 자, 이 첨삭은 그렇기 때문에 3, 4월에도 5, 6월에도 7, 8월에도 90, 11월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 과정에 한 번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3, 4월 동안에 한 번, 5, 6월 동안에 한 번, 7, 8월 동안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을 하셔서 저랑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약속 잡은 다음에 그 시간대에 본인이 쓴 글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읽어보고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는 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첨삭이에요. 이게 3, 4월부터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 뭐가 진행이 되냐면
채점이 진행이 됩니다. 채점이 진행이 되는데 채점은 언제부터 하냐면은 요때부터 해요. 7, 8월에서 90, 11월까지 채점이 진행돼요. 자, 채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첨삭은 여러분들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게 첨삭이라면 채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걷어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채점이죠. 채점은 우리 이제 조교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채점 기준 주고 제가 이제 뭐 감독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교들이 이제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채점은 7, 8, 9, 10, 11월 요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이제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 기타 제가 1월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읽기 자료 같은 것도 하나씩 드려요. 최근 특히 올해 시험 문제 보면은 교육학적인 지식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그거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응용, 적용 문제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현재 시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이제 토픽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읽기 자료를 제가 화요일마다 좀 드립니다. 행복한 교육이라는 그 잡지를 중심으로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보는 시간도 매주마다 화요일에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장 개강을 할 1, 2월 그림 기반에서는 이렇게 5번 이상 기출된 그런 이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교육학적인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을 일단 쭉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설명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